시장을 이겨라입니다. 주변의 환경들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코스피도 어제 장중에 2150을 터치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얼마나 될까요? 전망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조현주 NH투자증권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쨌든 간에 미중 무역 협상 계속해서 하루는 좋은 뉴스, 또 간밤에는 조금 협상 사인하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로 조금 더 부담을 줬는데요. 어찌 흘러갈까요? 네, 일단은 9월달 관세 부과가 좀 철회된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12월달에 예정된 관세 인상 역시도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간밤에 스몰 D 합의가 원래는 11월달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12월달로 좀 연기가 된다라는 부분은 좀 우려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미중 무역 관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긴 한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일단은 대선에 대한 압박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부분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11월 3일에 지금 대선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서 4개 주에서 이미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좀 이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켄터키 같은 경우는 공화당 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경합주라고 볼 수 있는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승리를 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서 미중 무역 분쟁을 더 격하게 가져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고 또 당장 내년 3월 달에 아이오와주, 바로 미국 대선의 풍향계라고 할 수 있는 아이오와주 코커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12월에 1단계 합의, 그 이후에는 미중 무역 분쟁은 잠시 소강 국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일단 대외 변수는 어느 정도 저희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악화될 여지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면도 이제 내릴 만큼 내렸고 향후 이제 당분간은 안 올리겠다는 얘기로 해서 안정감이 있고요. 그런 이제 외환 시장이 그래서 주목되는데요. 우리 원화도 이제 1,150원대, 60원에서 50원대로 오는 원화 강세이고요. 위안화도 7위안 밑을 올랐다가 다시 7위안 회복하는 상황인데 위안화하고 원화 양방. 네, 일단 위안화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 낙관 시나리오가 좀 확대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위안화 절상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기 전에 이제 위안화의 흐름을 보시면 6.93까지도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1~2% 정도는 더 절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원화랑 달러의 그런 상관관계보다는 위안화와 이제 원화의 그런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위안화가 이제 추가적으로 절상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본다면 원화 역시도 한 1,120원에서 1,140원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화가 이제 1,140원 정도가 되면은 저희는 매수 전략 권고드리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수출 증가율이 예전보다는 크게 개선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인이 외국 자금을 되게 많이, 외국 자산을 많이 사는 데 비해서 외국인이 한국 자산을 사는 거는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대외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달러 공급 측면을 저희가 보면 대내로 들어오는 달러보다 대외로 빠져나가는 달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는 원화를 좀 강세로 약세를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1,100원을 밑으로 내려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화 얘기 나온 길에 관련해서 외국인 수급으로 좀 그 질문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원화 강세로 가면서 사실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죠. 기대만큼은 아닌데 주로 이제 이게 또 삼성전자 쪽, 반도체 쪽에 좀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외국인 움직임도. 또 이제 MSCI 이번 달에 이제 한 번 더 들어가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시장에서 이전만큼 부담은 안 갖는 것도 같고요. 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원래 11월 달에 예정된 MSCI 같은 경우는 패시브 자금에 이제 중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사실 5월이랑 8월에 대비해서는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규모의 패시브 자금 이탈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대외 변수가 좀 악화되게 되면은 같이 좀 액티브 자금이 받쳐주지 않는 부분이 우려 요인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대외 변수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패시브가 나가더라도 액티브가
수급을 받쳐주는 힘이 훨씬 더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저희는 연말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외국인들이 대부분 수출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기저 효과 때문에 10월 달에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마이너스 폭이 컸는데 11월부터는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수출주 중심으로 외국인이 좀 사들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장으로 전망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대략 이제 위쪽으로의 제한이 한 2,100선 정도가 꽤 누르고 있었는데 아직도 크게 보면 그 선상에 있긴 합니다만 2,100을 50도 터치하면서 위쪽을 조금 더 열어두는 분위기입니다. 어떠세요, 연말? 네, 일단 저희가 원래는 이제 10월 달 같은 경우는 2,100선 정도로 이제 상단을 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연말 그리고 내년도 전망을 했을 때 저희가 조금 더 높게 비율을 좀 바꾼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 우려 요인이었던 EPS 전망치는 하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바닥권을 조금씩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는 EPS 증가율이 좀 개선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실적 모멘텀이나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수출 증가율이 10월을 저점으로 11월, 12월은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보통 투자자들이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상단이 내려가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다시 내려가면서 약세장에 좀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비관론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뷰는 이 상단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뷰보다는 상단이 이제 올라오는 코스피 상승 추세를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내년도까지는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인으로 이제 EPS가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있는 부분, 수출 증가율이 올라오는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외 변수들이 개선이 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페드의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되는 부분, 그런 지표들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시그널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은 좀 더 긍정적으로 가져가셔도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단은 한 2,200 정도 올립니까? 네, 저희 2,250으로 상단을 좀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대형주가 선두에 서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제 보면 이제 오늘은 좀 조정입니다만 어제 보면 이제 뭐 중소형 제약주 이런 쪽으로 좀 확산도 일어나는 모양새가 나타나거든요. 전반적인 전략입니다. 네, 일단은 뭐 연말까지 봤을 때는 제약주, 대형주 그리고 IT 대형주 이 주도주 두 가지가 이제 저희 시장을 끌고 가는 요인으로 가져갈 것 같고요. 여전히 IT랑 뭐 제약주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좀 차별적으로 실적에 정말 기반한 실적 장세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좀 중국 관련주들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관련주까지 IT가 기본에 있고요. 예, 제약주도 이제 대형사 위주로는 관심권에 두셨습니다. 시장을 이겨라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수는 뭐 크게 밀리진 않고요. 또 오를 만한 요인도 오늘은 조금 뒷심이 부족하죠. 코스피 3포인트, 코스닥은 2포인트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늘 남과 다른 생각, 좋은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